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영장 있는 데 있죠. 수영장 있는 데가 저희 집 마당이고요. 저희 아이들 수영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다음에 요 앞에 보이는 요 블루베리 밭, 요 블루베리 밭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블루베리 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블루베리 밭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론 도시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도시는 땅이 좁고 비싸니까 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에 이렇게 집을 짓다면 저는 집 팔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답답해진 저희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블루베리 밭으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집들은 다 남양집이에요. 자, 만약에 다시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집이 제일 타격이 큽니다. 이렇게 집이 생기면. 뭐 그건 그런데 이 앞에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길이 있고 집을 여기다 지어버리면은 집이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너무 가까워서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빡빡하게 살라고 시골에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좋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이 한 200평밖에 안 되는데 집을 이렇게 지면은 요 앞에 마당이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당도 좁고 본인도 집 앞에가 바로 집이에요. 답답할 거예요. 바로 이 땅이 지금 여기 보이는 블루베리 밭, 이 땅이 여러분이 절대 사면 안 되는 최악의 땅 중에 최악이에요. 자,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제 땅입니다. 제가 소유한 땅인데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저 땅 팔아요, 저 돈 급해요 라고 이 땅을 판다고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은 최악의 땅이에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원주택 부지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국지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그 땅이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그 땅의 외부 환경 요인은 다 배제하고, 예를 들자면은 저희 동네는 남양 땅이에요. 땅 자체가 남양 땅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동네는 교통도 편해요. 그리고 생활 여건도 편합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요인은 다 배제하고, 이런 이 마을 땅의 외부적 요인은 다 배제하고 이 마을 안에서 그 국지적인 측면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전원주택 단지 있잖아요. 이렇게 주택이 아닥다닥 딱 붙어있는 전원주택 단지. 어떤 분들은 이게 전원주택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그 말씀 이해됩니다. 이런 세팅은 배제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보통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이런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골, 이렇게 배추도 키우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골에 대해서, 그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골 땅은 100평, 150평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땅이 너무 크면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땅이 너무 작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50평의 이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와, 땅이 너무 좋다. 나 여기다가 작은 집을 짓던지 농막이나 하나 갖다 놓고 지내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을 했어요. 150평만 샀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내 주변으로 땅이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 땅을 사서 집을 진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시촌아. 시골에 누가 간다고. 그 땅을 누가 사서 집을 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도 이해되는데요. 땅의 외부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남양 땅이다, 생활 여건이 좋다, 교통 여건이 좋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 좋은 땅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땅을 사서 집을 져요. 지금도.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집을 짓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땅이 북향이고 교통 여건도 안 좋고 생활 여건도 안 좋고 인구가 이미 다 감소해버린 지역, 그런 외부 요인이 최악인 동네의 땅에 150평을 산다면 주변에 이렇게 집을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통신사 변경 없이 인터넷을 쓰다가 시골에 이사 올 때 그대로 이전을 했는데 인터넷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바꿨는데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인터넷은 3년마다 통신사를 바꿔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저와 같은 혜택을 받아보시라고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최대 78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유심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추가 혜택. 이 모든 혜택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추천으로 친구 가입 시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서 3초 만에 비교 견적 받아보세요. 여러분도 화끈하게 78만원 혜택 받으시고요. 저도 3년마다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저희 집 앞에 이 블루베리 밭도 원래 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원래 잡초밭이었고 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포크레인이 와서 토목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포크레인 기사님한테 여기 무슨 일로 작업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기사님 말이 요 땅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집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좀 과장이고요.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제발 여기다가 집을 짓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 땅을 파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 땅을 구매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집을 지면은 엄청 답답해지고 저는 저희 아이들 아주 시원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이 시골에 왔는데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억지로 힘들지만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잘 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땅이 제 땅이 아니라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고를 때 최소한 저희 집처럼 이렇게 저희 집 데크에 서서 봤을 때 저 앞쪽에 집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각적인 여유가 확보되는 공간을 확보하는 땅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도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개인적인 공간만 돼도 와 넓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 집 데크에서부터 저 앞에 도로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0m짜리 줄자를 활용했고요. 이렇게 1m에서부터 측정할 수 있도록 데크에다가 이 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줄을 빵빵하게 당겨봤습니다. 물론 줄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 배수로 있는 데까지가 26m네요. 아까 1m 빼야 되니까 총 25m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도로선까지는 26m 50c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줄자를 끝까지 뽑은 건데 이 줄자가 30m 줄자인데 앞에 1m 뺐으니까 이게 총 29m 정도 되는 공간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앞에 있는 이 땅을 제가 구매한 덕분에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시원한 공간감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시에 저는 이 땅이 바로 여기 이 블루베리 밭이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최악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 지으면은 그냥 앞뒤로 집들이 있으니까 바로 샌드위치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사람도 답답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답답해집니다. 물론 제일 답답한 거는 그 집 뒤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 집이 제일 답답해지는 거죠.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요 길이가 대충 한 18m 정도 됩니다. 한 집을 대략 이렇게 앉힐 수 있겠죠. 남향으로 앉혀야 되니까 집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요 옆에 길이는 일반적으로 한 8m 정도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땅에서도 한 1.5m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앞에다가 집 앞에다가 데크는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게 깔아도 앞에 한 2.5m 길이로 이제 데크를 깔아야죠. 요거 다 더하면은 벌써 12m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나머지 땅이 4m밖에 안 남아요. 요렇게 대충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집을 지면 저희 동네 사람들 다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짓는 사람도 위너가 아니에요. 본인도 답답해요. 앞에 집 있고 뒤에 집 있고. 그래서 이 땅은 전원주택 부지로서는 최악입니다. 아무리 동네가 좋고 남양 땅이고 생활 여건이 편리해도 이 땅 자체는 전원주택 부지로서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판다면 집이랑 같이 팔아야겠죠. 하지만 제가 평창을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가 굉장히 만들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전원주택을 보러 다니는 분들도 있고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보러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골에 살아보고 싶어서 뭐 집을 보다 보면은 집과 땅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그냥 매물로 나왔다면 아마 동네에 와 보고 와 동네 괜찮네, 와 여기 시내도 가깝던데 고속도로 IC도 가깝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땅을 그냥 덜컥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다가 집을 지면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집이 여기에 생기면은 주변 집들은 어떨까? 시촌아, 무슨 내 땅에 집을 짓는데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 땅의 자리가 집을 졌을 때 앞뒤로 샌드위치가 되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